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권리 찾기를 도와드릴 노무사 이메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1차 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2차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요양보호사와 사용자인 그 센터장, 이 작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 집주인과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근로계약, 아주 중요한 나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항인 근로계약서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서니까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떤 점이 나한테 불리한지 아니면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부분을 찾지 못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좀 이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가 않은지, 빠져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모르는 내용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이 근로계약서를 요양보호사 선생님 하나, 그리고 센터장님 센터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계약서는 작성을 했는데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도 한 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 조건을 이렇게 말로만 정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써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선 그 센터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를 사진이라도 먼저 찍어두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실제로 처음에 말할 때랑 다른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강의 안에도 써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빈 곳 없이 꼼꼼히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는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나눠주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센터도 당연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잘 챙겨줘야 되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스스로도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 챙기셔야 돼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이 네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임금, 두 번째는 소정 근로시간, 세 번째는 휴일, 휴가, 마지막으로는 근무 장소와 근무 내용입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냐? 임금의 구성 방법, 그리고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 세 가지가 임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은 1차 시 요양보호사 임금에서 살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금이 기본급만 있을 수 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임금이 만약에 기본급 이에 여러 수당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센터랑 계약을 할때 센터에서는 선생님 시급이 15,000원이에요. 여기 기본급 말고 다 포함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계약서를 보면 15,000원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5,000원에 다 포함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기본급인지, 어디까지가 주휴수당인지, 어디까지가 연차수당인지,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우리는 다 포함된 시급이에요 라고 하면서 제대로 구성을 나눠 놓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구성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계산 방법. 기본급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연타수당 어떻게 계산돼서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도 계산 방법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없을 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지급 방법은 간단해요. 계좌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써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임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점을 또 추가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때 이 최저임금이 내 시급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임금 구성에서 뭐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런 수당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뭐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임금을 포괄해서 받으시잖아요. 뭐 제가가 주유, 뭐 연차 이런 식으로 포함 받으신다면 이제 시설은 연장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포함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수당들이 제대로 포함이 돼 있는지, 포함돼 있다면 그 시간이 어떻게 그 기재가 돼 있는지. 왜냐하면 포괄임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포괄된 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분들도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소정 근로 시간, 노무사님 그냥 근로 시간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소정 근로 시간의 의미가 일반적인 근로 시간보다 조금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노사가 정한 약속한 근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기재된 그 근로 시간인데 그래서 내가 계약서에는 15시간이 근무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내가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 소정근로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계약서를 보실 때 체크해야 될 사항은 출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센터를 내방하시는 여러 그 요양보호사님들 계약서를 보면 은근히 출퇴근 시간이 안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써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바뀌더라도 여러분이 맨 처음에 센터랑 계약할 때는 어떤 어르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며칠 이런 식으로 그 근로 시간이나 근무일이 특정이 되잖아요. 나중에 변경될 수 있더라도 당초 근로 조건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돼요. 출퇴근 시간이 기재돼 있는지 그리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냐 안 넘느냐거든요. 만약에 그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라고 하면 퇴직금이나 연차나 뭐 주휴수당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이 일치하는지 이것도 쓰셔야겠죠. 재계약할 경우에는 보통 작년에 썼던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임금만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외에도 다른 근로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반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없도록 실제 근로 조건과 이제 계약서상 근로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휴일 휴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휴일이 내가 뭐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서 나의 휴일이 어떤 요일인지 그 요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휴일과 관련해서 우리 그 빨간 날 있잖아요. 3.1절, 뭐 성탄절 그런 날들 그런 공휴일들을 계약서에서 근로일에서 뺀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상으로 이런 빨간 날들은 이제 다 유급휴일이 돼서 근로자의 날처럼 돼서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 돈을 받아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센터에서 공휴일에 이게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이제 좀 회피하기 위해서 공휴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한다라는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임금을 받는 부분에서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휴일을 근로일에서 뺀다 이런 식의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 좀 지워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리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근무 장소와 근무 내용도 내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곳과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거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센터가 함부로 뭐 이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뭐 이럴 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이제 실제와 맞게끔 맞춰서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근로계약서는 너무 중요한 문서라서 지금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 이외에 더 궁금하거나 이제 알고 싶으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이제 장기요양요원 고충종합상담 등등 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